안녕하세요, 토치코치입니다. 오늘은 칼로리의 거짓말, 고구마 통곡물 시리얼, 저지방우유가 건강식품이라는 것은 모두 거짓말이다 라는 주제로 책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나단 베일리라는 저자분이 쓰신 건데 영양학이나 운동 분야 연구자로서 1200편의 논문을 분석해서 만든 책이라고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건강관리 매니저라고 하십니다. 오, 요런 거 너무 좀 있어 보이는 직업이네요. 전문 트레이너시고 아래에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분의 조금 더 연구 업적이나 아니면은 자세한 사항들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칼로리에 대한 오해. 칼로리를 보지 말고 영양소를 더 봐라 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전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세트포인트 체중이라는 개념과 세인식품이라는 거에서 조금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일단 세트포인트 체중이 뭐야? 라고 했을 때 흡수하고 배출하는 칼로리의 양과는 무관하게 체내에서 몸을 유지하기 위해 자동적으로 저장되는 체지방량의 수준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요. 내 세트포인트 체중이 예를 들어서 60kg다. 하면 우리가 설날을 폭식하고 과식해가지고 찌신 분들이 많겠죠. 62가 됐어. 어떻게 하는데 또 일상 정상 생활로 돌아오게 조금만 이제 신경 쓰면 다시 60으로 금방 돌아와요. 그리고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장염이나 아파가지고 막 죽만 먹고 막 먹지도 못했어. 58로 빠졌어 해도 낫고 나면은 1, 이틀 만에 다시 60으로 돌아와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의 그런 적정 체지방과 체중이 좀 정해져 있다. 이거가 문제는 뭐냐면 이 세트 포인트 체중이 자꾸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더욱더 살을 빠지게 하기 어렵고 이걸 자꾸 낮추는 작업을 체중 감량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면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세트 포인트가 자꾸 증가하는 거는 비유해서 뭘로 표현을 했냐면 막힌 싱크대와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이 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써야지 이제 싱크대가 사용하는 거잖아요. 요게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쵸? 물이 쭉 나왔는데 얘가 계속 여기 쌓일까요? 아니요, 여기 밑으로 내려가겠죠. 싱크대에 옷을 타고서.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 먹은 것도 모두 저장되는 게 아니라 영양분대로 쓰이고 그 다음에 배출할 건 배출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가 막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꾸 여기에 물이 쌓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첫 번째, 이 물을 사용을 줄인다. 조금만 쓴다. 쫄쫄쫄쫄 나오게 쓴다. 왜냐고 여기 막혔으니까. 자, 두 번째, 여기 있는 거를 자꾸 퍼낸다. 물 차오르는 거를 자꾸 퍼낸다. 여기 막혔으니 못 내려가니까. 세 번째, 여기 있는 거 막혀있는 그 싱크대 안을 뚫는다. 이 세 개 중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요거겠죠. 물을 쫄쫄쫄쫄 쓸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물을 자꾸 퍼낼 게 아니고 근본적인 원인인 싱크대가 막힌 부분을 뚫어버리면은 물을 원활하게 쓸 수도 있고 퍼내지 않아도 되고 자연스럽게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막힌 것이 바로 호르몬 경화라는 거죠. 우리 몸에 있는 수많은 이제 호르몬들이 제대로 밸런스가 안 맞고 막혀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은 것들을 잘 소비하고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세트 포인트가 증가하게 되고 살이 찌게 되는 거다라는 부분인 거죠. 스위스 제네바대에서 진행된 쥐 실험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정상 집단, 두 번째로는 일시적으로 양을 줄인 집단, 세 번째는 선천적으로 날씬한 집단 이렇게 있는데 10일차까지는 2번 집단만 양을 줄이고 그 다음부터는 정상적으로 모두가 섭취를 했다고 해요. 근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먹이를 양을 줄여버린 집단이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가고 체지방률도 높았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굶주린 상태, 기아 상태가 돼버리는데 이렇게 되다가 정상적으로 먹게 되면 나 이제 정상적으로 들어온 거 다시는 기아 상태 되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몸이 저장한다는 거죠. 이게 지방 대축적 현상, 우리가 무서워하는 바로 요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요거를 또 반복했을 때도 우리 몸의 세트포인트 체중이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게 세인 식품을 섭취해야지 이런 세트포인트 체중을 낮춰야 되면 낮출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포만성. 칼로리 흡수 속도를 뜻하는데 식이섬유가 풍부한 걸 먹어라. 그래서 우리가 쌀밥이나 흰쌀죽 같은 걸 먹었을 때 한두 시간 만에 소화가 돼서 금방 배가 고픈데 잡고기나 현미를 먹으라고 하는 게 그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우리 몸에 좋은 것도 있지만은 두 번째로 식욕 통제적인 부분에서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가 되게 좋은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공격성.
칼로리의 체지방 저장 수준을 말하게 되는데요. 당 지수가 높은 음식들을 피해야 되고 수분, 섬유질, 고단백, 그다음에 좋은 지방 이런 것들은 많이 알고 있죠. 세 번째는 뉴트리션 양분성,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이 풍부한 것들. 가장 추천하는 게 비전분 채소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잎채소 같은 거, 상추, 깻잎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좋은 식품입니다. 같이 쌈 싸먹는 거 추천드리고요. 효율성, 칼로리가 얼마나 쉽게 체지방으로 전환되는지를 나타내는데 칼로리 개념이 아니고 효율적인 그런 인슐린 조절, 혈당 조절이 포인트다라는 부분이죠. 사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천이 잘 안 될 뿐. 그래서 세인 식단의 몇 가지 원칙을 해보면은 칼로리 계산에서 이제 자유로워지셔야 될 때 된 거죠.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거를 알려드리는 입장에서도 칼로리를 신경 쓸 때도 있고 좀 무조건 적게 먹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양을 미친 듯이 많이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면 안 되지만 여기 포인트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이지 말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단기적인 다이어트 전략은 그만. 단기 다이어트가 필요한 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포인트가 나 다이어트 끝났어 하고 나서도 식단이나 생활 습관들이 되게 바람직한 식단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도 다이어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오래오래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플랜 짜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실현 가능한 목표가 되게 중요하죠. 삼시세끼 닭가슴살 150g씩 매일매일 먹겠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타협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죽어도 음료를 먹어야 되는 사람이야. 음료는 정말 치명적이지만. 근데 사이다랑 탄산수, 그래도 탄산수 먹으면 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여기보다는 여기 후자를 택하겠죠. 이런 조금씩 타협을 해가면서 실현 가능한 목표와 좀 시간표를 설정하는 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영양 성분표를 주목하라라는 부분은 잘 아실 텐데, 우리가 단순히 이제 탄단지만 보지 말고 안에 있는 식품 뭐 첨가물들까지도 보는 그런 것들을 좀 연습하다 보면은 좀 좋은 식품들을 잘 골라낼 수 있는 안목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잘 먹고 그다음에 호르몬이 제대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식습관 플러스 생활습관까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잠을 잘 자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제는 칼로리에서 벗어나서 영양소 있는 식단과 생활습관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빠용!